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명절 상 앞에서 마주한 장인과 사위의 서로 다른 마음.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차례상 앞에서 장인은 팔짱을 끼고 서 있고 사위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다. 한 사람은 예의를, 다른 한 사람은 편안함을 원하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장인 김성호님의 시선입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차례 준비를 해야 했다. 거실로 나왔다. 아내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들렸다. 여보, 애들은 언제 온다고 했어? 사위가 9시쯤 온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을 펴기 시작했다. 흰 보자기를 깔고 제기를 하나씩 꺼냈다. 아버지 때부터 써온 제기들이다. 80해가 넘었다. 명절은 엄숙한 날이다. 조상을 모시는 날이다. 그래서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절도 제대로 해야 한다. 거실 시계를 봤다. 9시가 넘었다. 사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내가 전화를 했다. 막혀서 좀 늦는데요. 10시가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사위가 딸과 함께 들어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그래. 들어와. 사위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명절인데 트레이닝복.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아버님, 과일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사위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신발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놨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아, 추석 특집 하네. 아버님, 같이 보실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례상을 보고 있었다. 음식이 다 차려졌다. 자, 이제 차례 지내자. 사위가 일어났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절을 할 때도 대충대충. 허리가 거의 안 굽혀졌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조상님께 드리는 절인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지만 형식도 마음의 표현이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다. 명절 음식이 상에 가득했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사위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딸이 밥을 퍼왔다. 아빠 드세요. 그래. 사위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내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나를 기다렸다. 이제는 그냥 먼저 먹는다. 이야, 장모님 전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사위가 전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입에 음식을 넣고 말을 하는 게 거슬렸다. 천천히 먹어. 네, 아버님 근데 오늘 고속도로 진짜 미쳤어요. 3시간 걸렸어요. 그랬겠구만. 사위가 계속 떠들었다. 회사 이야기, 차 이야기, 골프 이야기.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밥을 먹었다. 식사 중에는 조용히 먹는 게 예의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셨다. 한 끼 식사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식사가 끝났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타와야겠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갔다. 상을 치우지도 않고. 딸이 황급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딸, 내가 할게. 아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나는 거실로 나왔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편하게. 마치 자기 집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나는 창밖을 봤다. 답답했다.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장인 댁에 와서 저렇게 편하게 굴어도 되는 건가. 오후가 되었다.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동생 내외, 조카들. 사위는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예전에는 아니었다. 결혼 첫 해 추석. 사위는 새벽같이 왔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절을 할 때도 허리가 꺾일 정도로 기피했다. 친척들에게도 공손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는 어색하지만 정중했다. 그런데 지금은 트레이닝복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TV만 본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결혼한 지 5년. 이제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동생이 내 옆에 앉았다. 형님, 사위 편해 보이네.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어. 가족인데 편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예의는 지켜야지. 너무 딱딱하게 굴면 사위도 불편하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 애들? 나는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장인은 장인이고 사위는 사위다. 가족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내가 장인 어른 댁에 갈 때는 어땠나? 항상 양복을 입었다. 명절이든 제사든 절대 편한 옷을 입고 가지 않았다. 먼저 밥을 먹지도 않았다. 장인 어른이 수저를 드신 후에야 먹었다. TV도 함부로 보지 않았다. 그게 예의였다. 그게 당연한 거였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 가족이면 다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의는 어디 갔나? 저녁이 되었다. 친척들이 돌아갔다. 사위가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집 가서 먹을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딸이 짐을 챙겼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사위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근데 아버님 편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너무 딱딱하시니까 저도 불편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딱딱하다고? 내가 딱딱해? 네, 솔직히 아버님 댁 오면 긴장돼요. 뭘 잘못할까봐. 가족인데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사위의 표정은 진지했다. 불만이 아니라 호소였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냥 예의를 지키라고 한 건데. 예의도 중요하지만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너무 격식만 차리면 오기가 부담스러워요. 사위가 신발을 다 신고 일어났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딱딱하다. 나는 그냥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것뿐인데.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왜요? 사위가 나더러 딱딱하다는데. 아내가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당신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게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다음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그래, 잘 들어갔니? 근데 아빠 어제 남편이 뭐라고 했어? 뭐라긴. 편하게 지내자고 하더구나.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딸이 한숨을 쉬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빠, 남편이 요즘 명절 오기 싫어해요. 왜? 아빠가 너무 딱딱하게 대하신대요. 자기를 사위로만 보지 가족으로는 안 봐주신대요.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것뿐인데. 예의도 좋지만요. 아빠 남편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편하게?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 요즘 세상은 달라요. 명절 때 양복 입고 오는 사위 없어요. 다들 편한 옷 입고 와요. 그게 옳은 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남편이 아버지 댁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오게 돼요. 그럼 저도 못 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예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 아닌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예의다. 그런데 요즘은 편안함이 예의보다 중요한가? 내가 장인어른 댁에 갈 때는 어땠나? 항상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대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다. 밤늦게 아내와 마주 앉았다.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켰다. 여보, 왜요? 내가 틀린 건가? 아내가 나를 봤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딸의 말로는 사위가 우리 집 오기 싫어한대.
그럴 수도 있죠. 사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내가 양보해야 하는 건가? 양보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는 거죠. 나는 예의를 포기할 수 없어. 당신한테 예의는 존중의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사위한테는 거리감일 수도 있어요.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존중으로 예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위는 거리감으로 느꼈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 장인은 장인이야.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 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사위가 선택할 일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의는 타협할 수 없다.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사위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위의 문제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옳은가? 사위가 옳은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한 노인이 말했다. 맞아. 예의가 없어.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다른 노인이 맞장구 쳤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예의를 지켰다. 어른을 존중했다. 그런데 요즘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우리 때 방식이 지금도 옳은가?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안 변하면 되는 건가? 딸을 잃고 싶지 않다. 사위를 잃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내 신념을 버릴 수도 없다. 예의는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예의다. 사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차를 내왔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사위 생각. 아직도? 나는 내 방식을 바꿀 수 없어. 예의는 중요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딸이 걱정돼. 그건 딸이 선택할 일이에요. 나는 차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답이 없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내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설날이 다가왔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설날에 갈게요. 그래. 사위도 오고 응, 오는데 아빠 남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예의를 지키라고만 할 거야. 아빠, 딸아, 나는 내 방식을 바꿀 수 없어. 장인은 존중받아야 해. 그게 예의야.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다. 나는 틀렸나? 아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예의는 중요하다.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사위가 안 올까봐. 딸이 멀어질까봐. 내 신념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둘 다 할 수는 없는 건가? 아내가 옆에 앉았다. 당신은 옳아요. 예의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지만 사위도 틀린 건 아니에요. 편안함도 중요해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 양보할 수도, 둘 다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답이 없다. 나는 서랍에서 작년 명절 사진을 꺼냈다. 사위가 양복을 입고 절을 하던 첫 해 사진. 그때는 달랐다. 지금은 다르다. 무엇이 변한 걸까? 사위가 변했나? 내가 변했나?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장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순간을 이제 사위 박민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추석 아침 알람이 울렸다. 6시 장인 어른 댁에 가는 날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내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여보, 뭐 입을 거야? 그냥 편한 거. 트레이닝복?
응. 왜? 아빠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가족인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명절인데 양복을 입고 가기 싫었다. 불편하다. 차를 몰고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다. 고속도로가 막혔다. 3시간이 걸렸다. 짜증이 났다. 왜 이렇게 막혀? 명절이잖아, 당연하지. 10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장인어른이 문을 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그래 들어와. 장인어른의 표정이 딱딱했다. 내 옷차림을 보는 눈빛.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갔다.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TV를 켰다. 아, 추석 특집 하네. 아버님, 같이 보세요. 장인어른은 대답이 없었다. 그냥 상만 보고 계셨다. 차례를 지냈다. 절을 했다.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깊게는 안 했다. 무릎이 아팠다. 장인어른이 나를 보는 눈빛, 불만족스러운 표정. 나는 한숨을 삼켰다. 또 시작이다. 명절 때마다 이렇다. 긴장하고 눈치 보고.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가.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다. 나는 장인 옆자리에 앉았다. 아내가 밥을 퍼왔다. 배가 고팠다. 젓가락을 들었다. 전을 집어 먹었다. 이야, 장모님 전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맛있었다. 진심이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나를 보는 눈빛.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다. 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장인어른이 아직 수저를 안 드셨다. 그래서 그런가? 하지만 가족인데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 나는 계속 먹었다. 근데 오늘 고속도로 진짜 미쳤어요. 3시간 걸렸어요. 그랬겠구만. 장인어른은 짧게 대답하셨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겁다. 항상 이렇다. 장인어른 댁에 오면 긴장된다. 뭘 잘못할까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식사가 끝났다. 나는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타와야겠다.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탔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할까? 아니, 괜찮아, 당신은 쉬어.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TV를 봤다. 장인어른은 창밖을 보고 계셨다. 등을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걸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내 부모님 댁은 이렇지 않다. 편하다. 아빠는 사위는 아들이다라고 하신다. 편하게 대해주신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다르다. 항상 딱딱하다. 오후가 되었다. 장인의 친척들이 왔다. 나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노력했다. 장인어른의 동생이 나를 봤다. 사위 편해 보이네. 좋아. 편해 보인다고? 나는 전혀 편하지 않은데. 속으로는 긴장되고 불편한데.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TV를 봤다. 친척들과 장인어른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결혼 첫 해가 생각났다. 그때는 양복을 입고 왔었다. 넥타이까지 맸다. 절도 깊이 했다. 장인어른을 존중하고 싶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났다. 이제는 가족이다.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거 아닌가. 내 부모님도 아내를 편하게 대한다. 며느리는 딸이다라고 하신다. 편한 옷 입고 와도 되고 TV 봐도 되고 먼저 밥 먹어도 된다. 그게 가족 아닌가. 하지만 장인어른은 다르다. 항상 격식을 차린다. 예의를 강조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가족인데 이렇게 불편해야 하나? 왜 명절 때마다 긴장해야 하나? 나도 노력하고 있다. 인사도 하고 과일도 사오고 장모님 음식 맛있다고 칭찬도 한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만족하지 않는다. 더 많은 걸 원한다. 양복 깊은 절 격식. 나는 지쳤다. 저녁이 되었다. 친척들이 돌아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도 가자. 벌써? 응. 내일 출근해야 해. 짐을 챙겼다. 장인 어른이 현관까지 나왔다.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집 가서 먹을게요. 신발을 신었다. 참았던 말이 나왔다. 아버님, 편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너무 딱딱하시니까 저도 불편해요. 장인 어른이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딱딱해? 네. 솔직히 아버님 댁 오면 긴장돼요. 뭘 잘못할까봐. 가족인데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장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냥 예의를 지키라고 한 건데. 예의도 중요하지만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너무 격식만 차리면 오기가 부담스러워요. 나는 신발을 다 신고 일어났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을 나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말해버렸다. 참았던 말을. 하지만 후회는 안 됐다. 진심이었으니까. 차에 탔다. 아내가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답답해서. 항상 참았잖아. 아빠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나도 기분 나쁜데. 5년째 긴장하고 살았어.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가 또 막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명절이 싫다. 장인 어른 댁 가는 게 싫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짐을 풀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옆에 앉았다. 여보, 아빠한테 사과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 기분 상하셨을 거야. 나도 기분 나빠. 5년째 눈치 보고 사는데. 아빠는 그런 분이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나도 예의는 지켜. 인사도 하고 존댓말도 쓰고. 근데 더 뭘 원하시는데? 격식을 원하시는 거야. 양복 입고 절 깊이 하고 장인어른을 존중하는 거. 나는 편안함을 원해.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고 싶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둘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둘 다 다른 거야. 그럼 누가 양보해야 해?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변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변하기 싫어.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TV에서 추석 특집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틀렸나? 아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가족이면 편해야 한다. 격식과 예의만 강조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장인 어른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장인 어른 세대는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예의를 중요하게.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편안함을 원한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났다. 술을 마셨다. 명절 어땠어? 별로. 장인 어른 댁 갔다 왔는데 짜증났어. 왜? 장인 어른이 너무 딱딱해. 격식만 차려. 가족인데. 그래. 우리 장인 어른은 편해. 사위는 아들이라고 하셔. 부럽다. 우리 장인 어른은 사위는 사위래. 친구가 웃었다. 그래도 이해는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나도 예의는 지켜. 근데 가족인데 너무 딱딱하면 어떡해. 그럼 네가 양보하든가. 왜 내가 양보해? 장인 어른이 양보해야지. 장인 어른은 안 변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변해. 나는 술을 마셨다.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장인 어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나도 변하기 싫다. 내 방식을 지키고 싶다. 편안함을 원한다. 근데 말이야. 친구가 말했다. 장인 어른 입장에서는 내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어. 내가? 버릇없어? 응, 트레이닝복 입고 TV 보고 먼저 밥 먹고. 장인 어른 세대에게는 그게 버릇없는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나는 편안함을 원한다. 며칠이 지났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설날에 우리 집 갈 거지? 당연하지. 근데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지난번에 딱딱하다고 한 거. 진심이었어. 알아. 하지만 아빠 기분은 상하셨을 거야. 나도 기분 나빴어.
5년째 눈치 보고 살았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하지만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양보하고 있어. 매번 장인어른 댁하고 차례도 지내고 인사도 하고. 더 뭘 양보해? 격식을 차리는 거. 그건 못해. 나는 가족이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확신했다. 내 방식이 옳다. 가족은 편안해야 한다. 격식과 예의만 강조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장인어른은 나를 사위로만 본다.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하지만 나는 내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나는 편안함을 원한다. 그게 가족이다. 장인어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장인어른의 문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설날이 다가왔다. 아내가 물었다. 우리 집 갈 거지? 응. 가야지.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평소대로.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갈 거야? 응. 왜? 아빠가 또 뭐라고 하시면? 그럼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확신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가족이면 편해야 한다. 명절이라고 양복 입고 격식 차리고 긴장하고. 그게 가족인가? 아니다. 가족은 편안해야 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인어른은 나를 사위로만 본다. 예의를 강조하고 격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 되고 싶다. 편한 가족.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가족. 하지만 동시에 장인어른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한다. 장인어른 세대에게 예의는 중요했을 것이다.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예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요즘은 다르다. 가족은 편안해야 한다.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나는 옷장에서 양복을 꺼냈다. 결혼 첫 해 입었던 양복. 지금은 입지 않는 옷. 다림질 자국이 남아있다. 그때는 입었다. 지금은 입지 않는다. 무엇이 변한 걸까? 내가 변했나? 장인어른이 변했나? 아니면 우리 관계가 변한 걸까? 나는 여전히 확신한다. 가족은 편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장인어른도 확신하실 것이다.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장인은 예의를 믿었고 사위는 편안함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예의는 존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거리의 표현일까요? 편안함은 가족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무례함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위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손님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